매출은 사상 최고인데 이익은 적자라니? 이건 마치 전력 질주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한 정말 기묘한 상황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기업, 바로 CNT8호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회사가 물건을 역대급으로 많이 팔았는데 정작 회사 금고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이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저와 함께 풀어보시죠. 보세요.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주죠. 매출액 그래프는 저 위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영업이익 그래프는 반대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이 기업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 미스터리의 주인공인 CNT85가 도대체 어떤 기업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정체를 알아야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CNT8호는 1996년에 세워진 환경 및 산업 설비, 즉 플랜트 전문 기업입니다. 주로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발전소를 짓는 일을 하고요. 또 필터 프레스라는 걸 만드는데요. 이건 아주 쉽게 말해서 액체에 섞인 찌꺼기를 꽉 짜서 물기 없이 걸러내는 특수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꽤 오래전인 2002년부터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나름 기술력이 탄탄한 중견기업이죠. 자, 그럼 이 회사가 돈은 어디서 버는지 한번 볼까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플랜트 사업이 무려 75.1%를 차지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필터 프레스가 약 15.7%, 그리고 건설 부문이 9% 정도를 차지하네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산업 설비가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통적인 회사에 정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연결됩니다. 이 타임라인이 그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신한캐피탈이라는 곳이 300억 원을 투자하면서 경영권을 가져왔고요. 2023년에는 계열사였던 인스빌과 합병을 했죠. 그리고 2024년 말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면서 미래 사업을 위한 변화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췄습니다. 정말 지난 몇 년간 숨가쁘게 달려온 거죠. 여기서 이 합병의 결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합병을 하고 나서 보니까 신한그룹 측 지분이 총 66%를 훌쩍 넘게 되거든요. 이건 단순히 주인이 바뀌었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고 대대적인 체질 개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고 가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변화가 숫자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아마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먼저 좋은 소식부터 보시죠. 매출액입니다. 2022년에 321억 원이었던 게 2024년에는 670억 원이 됐습니다.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껑충 뛴 거죠. 이 숫자만 보면 정말 잘 나가는 회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가 반전입니다. 같은 기간에 영업이익을 보면 15억 원 흑자를 내던 회사가 2024년에는 14억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동안 오히려 돈을 벌기는커녕 까먹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의 핵심입니다. 드디어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입니다. 적자의 주범은 바로 합병과 사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비용이었습니다. 회사를 합치는 데 들어간 일회성 비용과 함께 직원들 월급이나 마케팅 비용 같은 판매 관리비 부담이 확 커진 거죠. 한마디로 미래를 위해 몸집을 키우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느라 일시적으로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순자산 비율, 우리가 보통 PBR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0.7배 수준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하면 회사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았을 때 남는 돈보다도 현재 주식시장에서의 가격이 30%나 더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종 가치 투자자들이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하고 주목하는 신호가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대대적인 투자는 과연 성공적인 도약이 될까요? 아니면 무리한 시도로 남게 될까요? CNT85의 미래에 놓인 기회와 위기, 그 양면을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면을 보면요.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그리고 대주주인 신한그룹의 든든한 지원이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새로 투자하는 친환경 사업이나 2차 전지 소재 같은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기대 요인이죠. 반면에 합병과 관련된 비용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은 취약한 수익 구조는 분명한 위험 요소입니다. 정말 동전의 양면 같네요. 이 상황을 아주 재미있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미래의 건강을 위해서 일단 적금을 깨서 최고급 헬스장 회원권을 끄는 거죠. 당장 통장 잔고를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나중에는 훨씬 더 튼튼하고 강해질 거라는 미래에 베팅하는 겁니다. 지금의 손실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 비싼 헬스장 회원권, 과연 제값을 할까요? CNT85는 변화의 고통을 딛고 더 강한 기업으로 거듭날까요? 아니면 이 전환 비용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주저앉게 될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여러분은 CNT85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의 이 투자가 나중에 멋진 근육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저 비싼 수업료로 끝나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서로의 생각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더 명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은 이 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일 뿐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경우든 투자는 항상 신중한 고민과 분석을 통해 접근해야 하고요. 최종적인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온전히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